박수를 제대로 못 쳐가지고 어떡하셨나? 제가 대학원 이번에 오면서 공부를 하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형태주의 상담은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발표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재 내용을 기본으로 했는데 이 중에서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도 이렇게 여러 찾아보면서 순서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교재에 없는 내용도 좀 집어넣어 보면서 내 스스로 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게슈탈트 상담의 주요 개념을 들어가서 이제 인간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상담 이론에서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에요. 예, 첫째 아들 재호입니다. 표정이 어때 보이나요? 좀 기분이 나빠 보이지 않나요? 사실 좀 한바탕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바탕 하고 나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얘 때문이었어요. 얘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번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난 스스로 게슈탈트 상담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연스럽게. 인간은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데 이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인간의 행동이 설명이 불가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 세 가지 요소는 심리적 요소, 환경적 요소, 신체적 요소가 있는데 일단 이 제 아들 재호는 이때 이 당시 이 현재 상황에는 심리적 요소로는 첫 번째 신체적 요소부터 가면 목이 매우 말랐어요. 그래서 사이다를 달라고 막 떼를 썼어요. 사이다를 시켜줬는데 둘째 아들 재하가 형이 이제 사이다를 마시니까 자기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를 좀 따라 주려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막 옆에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심리적 요소를 파악하자니 이 동생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사이다를 주는 것이 달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가정을 보면 이제 와이프랑 저 이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22개월쯤에 이제 낳자마자 이제 한 2주, 3주 지나서 둘째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막 이벤트도 했어요. 막 동생을 데려왔다는 이벤트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가 둘째를 보자 한 15초 지나면서 막 까무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갖다 버리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둘째 동생에 대한 이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크면서 많이 누그러들긴 했는데 요 재호가 이 둘째 동생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사랑이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요 현재 상황 당시에 이 세 요소가 역동적으로 상호 관련돼서 하나의 전체로 작용을 한다라는 게 인간관의 주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상황마다 특별한 욕구가 나타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당시에 지배적 욕구가 이 심리적 요소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일단 동생한테 사이다를 주는 게 달갑지 않았어요. 다른 욕구는 다 뒷전이에요. 그래서 동생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자신의 서운함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보다 형이 우선이다 제가 이제 우쭈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꾹 참고 이제 이 신체적 요소에 생겼던 이 갈증이라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잠자코 사이다를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욕구나 일에 초점을 맞춘다. 대신 충족 시에 다음 욕구로 관심이 넘어간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라보는 인간은 현재 중심적인 존재다. 그리고
부분들이 합이 아니라 전체의 협응이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선택의 잠재력을 각성할 수 있는 존재고,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통합된 인간으로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게슈탈트 용어를 보면 전체, 형태 혹은 모습을 의미하는 독일어입니다. 즉 부분과 부분의 합은 전체 모습이다로 이렇게 전체 모습을 파악한다. 즉 축구라는 것을 파악할 때 우리는 축구 선수나 공 차는 모습, 그리고 뛰어다니거나 슛하는 모습을 다 전체 모습으로 축구로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게슈탈트 치료라는 이 용어를 쓴 사람이 이제 대표자가 펄스고 책 제목에서 첫 사용했다고 합니다. 유기체가 자극을 받으면 그것들을 하나하나의 부분으로 보지 않고 자극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 혹은 형태, 즉 게슈탈트로 만들어 지각한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여하간 게슈탈트는 어떤 자신의 행동 동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게슈탈트 형성의 이유는 개체가 욕구나 감정을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하나의 유의미한 행동으로 만들어 실행하고 회수함으로써 완결짓기 위함이다. 즉 미해결된 게슈탈트는 항상 통합되고 안정되어 상황을 완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늘 게슈탈트를 해결하려고 한다 라는 것입니다. 전경과 배경에 대한 용어를 보시면 전경은 어느 한순간 관심이 초점이 되는 부분이고 배경은 관심 밖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게슈탈트 전경과 배경 나타내는 그 사진으로 대표적인 건데,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유리잔과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를 보시면 다른 것이 잘못 썼네요. 유리잔과 촛대가 아니라 촛대와 키스하는 사람이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 촛대를 보고 있으면 사람이 잘 보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으면 촛대가 잘 보이지 않죠. 촛대를 유리잔이라고 해야겠네요. 유리잔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전경이고 두 사람은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또 우측의 사진을 보면 젊은 여인과 늙은 여인이 보이죠. 젊은 여인을 보고 있으면 늙은 여인이 보이지 않고 늙은 여인을 보고 있으면 젊은 여인이 보이지 않고 전경과 배경이 서로 교체가 된다. 게슈탈트를 형성한다라는 의미는 어느 한순간 가장 중요한 욕구나 감정을 전경으로 떠올리고 덜 중요한 건 배경으로 밀어낸다라는 의미고요. 동일한 대상을 보더라도 사람의 관점과 시각 또는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즉 건강한 개체는 전경과 배경의 교체가 자연스럽다. 전경과 배경의 생성과 교체의 반복 과정을 알아차림과 접촉의 주기라고 합니다. 일단 제호 같은 경우에도 심리적 요소에 생겼던 어떤 욕구가 전경이었으나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배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목이 매우 말랐던 게 배경이었으나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사이다를 꼭 마시면서 전경으로 바뀌는 이 과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알아차림과 접촉의 주기라고 했으나 알아차림이 대체 뭔지 이제 교재 잘 찾아서 나오지 않아가지고 덧붙여 봤습니다. 알아차림은 개체가 자신의 유기체 욕구나 감정을 자각한 다음 게슈탈트를 형성해서 전경으로 떠올리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접촉은 전경으로 떠오른 게슈탈트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를 동원하여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접촉 경계는 유기체와 환경이 만나는 접점으로서 회피, 접근, 지각, 감정, 갈등 등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접촉 경계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정신병리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장애 기제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사, 투사, 반전, 융합, 편향 등이 있습니다. 이건 접촉 주기 그래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접촉 경계 혼란을 보자면 접촉 경계에서 필요한 것은 경계를 열어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은 경계를 닫아 자신을 보호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 발생 시에 접촉을 차단하고 이제 심리적인 또는 생리적인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종류로는 교재에 이제 5가지가 있는데, 내사는 타인의 신념과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얌전해라, 착하게 굴어라, 인정받아야 한다 등의 사회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투사는 바라지 않는 자신의 속성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뒤집어 쓰여 자신의 감정과 자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독재 타도를 외치는 사람의 내면에는 역시 독재자의 성향이 있을 수 있다. 반전은 남에게 하고 싶은 행동을 자신에게 되돌려 자신을 비난, 상처 입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담 시 자신이 부끄럽다 등의 말로써 상담자 접촉을 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융합은 자기 감정이나 의견 표현을 하지 않고 남의 의견에 항상 동조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안전하게 머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편향은 주로 의문문을 사용해서 말을 하거나 지나치게 유머를 많이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일반어를 사용하여 접촉을 흐려버리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미해결 과제라는 개념은 완결되지 않은 또는 해소되지 않은 혹은 불완전한 게슈탈트를 얘기합니다. 자신 또는 타인과 효율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는 형태로 현재 생활에 나타나고, 이게 유기체의 적응을 방해해서 어떤 장애를 유발합니다. 분노, 격분, 증오, 고통, 불안, 슬픔, 죄책감, 자포자기 등과 같은 감정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감정들이 남아있다가 강해지면 편견, 충동적 행동, 지나친 조심, 의기소침, 자기 패배적인 행동 등으로 나타납니다. 교재에는 현재라고 써 있는데 지금 여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미해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게슈탈트 상담은 현재의 순간을 완전히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재에 초점을 둔다는 얘기고요. 이 상담자는 학생의 자세, 호흡, 태도, 제스처, 목소리와 표정에 주목을 하고 과거, 미래 또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회피할 때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는 어떻게 느끼느냐와 같이 현재 시제로 말하게 함으로써 자기 경험, 또 접촉을 유도시킵니다. 상담의 적용 부분입니다. 일단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는 자신의 욕구, 감정을 분명히 자각하고 요소들을 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상담자의 역할과 상담 관계를 보자면 상담자는 일단 감각자료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학생이 가지는 느낌, 그 순간의 자각, 신체적 메시지, 에너지 회피,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신체 언어, 비음성적인 단어라든지 언어 윤효, 언어 사용 습관에 주의를 해서 이런 많은 감각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는 의미고요. 상담자는 학생의 자립적인 태도나 행동을 격려 또는 지지하고 의존적인 태도나 행동을 좌절시켜야 한다라는 게 초기 상담자 역할로서 이렇게 안내가 되었었던 모양인데, 최근의 게슈탈트 상담은 지지를 좀 점점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 언어나 칭찬, 강화를 통해서 학생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립성을 올리는데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는 진정한 대화, 또 진정한 접촉, 이런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요. 인간적 교류를 통해서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동등한 위치, 지금 여기에서의 지각이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재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 상담 과정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충분히 각성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속의 갈등, 불일치, 양극성, 미해결 과제 등을 인식시킨 다음에 여러 기법을 활용해서 실존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다. 이게 이 과정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 상담 기법은 교재에 있습니다. 일단 언어 자각은 학생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확한 경우 자신의 감정과 동기에 책임을 지는 말로 바꾸게 해서 책임의식을 높인다 라고 하네요. 나 언어는 너를 나로 대체한다. 친구 사귀기 어렵다 이렇게
주어를 어물쩍 숨기는 경우에는 나는 친구가 어렵다 라고 바꾸게 해서 책임의식을 높이게 한다라는 의미고요. 하지 않을 거예요는 학생이 할 수 없다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지 않겠다로 이렇게 바꾸게 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결국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니까 너는 책임감이 부족하다. 책임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학생의 행동을 유도시킨다 라는 의미고요. 무엇을 혹은 어떻게는 왜 그런 느낌이 들었니를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질문을 진술문으로는 제가 저 애들과 그만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는 이런 질문을 진술문으로 바꾸게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의자기법은 대인간 또는 인간 내부 갈등의 역할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의자에 앉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기법입니다. 다른 기법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교재를 보시면서 일단 게슈탈트 상담의 이론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공헌점과 비판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게슈탈트 상담 이론을 얼마나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공헌과 비판을 얘기할 수준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이론가가 있다라고 그냥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광고예요, 광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누구나 진로 전담 교사다라는 취지로 전국에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밴드가 있는데 진로 전담 교사 밴드도 만들었습니다.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시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A 설계를 분석